100억대 자산가나 연봉이 10억이 넘는 남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제가 프리미엄 소개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300명이 넘는 자수성가 남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상위 1% 남자들은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비법을 전해주기 위해 그 특징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 담긴 내용은 당신의 연봉이 3천에서 1억으로 5점짜리 여자만 만나던 당신이 8점짜리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비밀들인 것이죠. 갑자기 돈 얘기하다가 웬 여자냐고요? 돈을 버는 원리는 연애를 잘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수성가 남자의 특징들이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연애도 마케팅과 세일즈의 일종이죠. 당신이 원하는 여자가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생은 글렀다고 뒤로 가기를 눌러버린다면 당신의 경쟁자만 미소 짓게 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여성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더 멋진 남자가 되는 게 우선이겠죠. 하지만 꼭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더 나은 남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상위 1% 남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수성가 남자들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생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뜻이죠. 이들은 단순히 돈이 많고 능력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지를 넓혀가며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전략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우선 이들은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율성이란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쉽게 말해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탑재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하나만 집중해서 잘하자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집중이 분산되는 리스크를 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부자가 되기 전부터 다들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것을 시도했다고 하죠.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본업 외에도 강의, 지분 투자, 또 다른 비즈니스 등으로 수입원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직 종사자들 역시 하나의 수입원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주식,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수성가 부자들은 다른 수입원 출처 분야에 대해서도 자신의 본업만큼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무작정 덤벼드는 것과는 달랐죠. 또한 상위 1% 남자들은 외모와 스타일 관리가 인생에서 더 넓은 선택권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적극적인 편이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강점을 극대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헬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테니스, 러닝, 수영 같은 자신이 선호하는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고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는 데 신경 쓰는 걸로 보였습니다. 외모가 삶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들은 단순히 잘생겨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가 아니라 본인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스타일을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었죠. 깔끔한 피부, 정돈된 헤어스타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과 향수를 찾는 것만으로도 첫 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영업직, 컨설팅, 비즈니스 미팅, 투자 관련 모임 등에서 깔끔한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이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여러 방면으로 확장하는 것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주변 환경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상위 1% 남자들은 의도적으로 더 수준 높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이 속한 환경을 넓혀갑니다. 단순히 친구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즈니스, 취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가능성을 높였고 또 다른 수입이 생기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특징은 연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데요. 사업에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처럼 연애에서도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만남을 시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정된 환경에서만 사람을 만나면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이성이 없다, 난 자만추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 보면 스스로 제약을 걸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넓히면 더 다양한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 가능성도 높아지죠. 여자 잘 만나는 분들 보면 여기저기 술자리나 모임 같은 곳에 부지런히 다니시잖아요. 소개팅도 적극적으로 나가시고요.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자를
많이 만나본 남자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여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 정확성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발견하고 만나기에 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외모 관리 역시 연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깔끔한 인상, 좋은 첫인상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연애 시장에서도 더 선택받을 수 있으며 더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처럼 상위 1% 남자들도 더 다양하고 새로운 만남을 위해 프리미엄 소개팅 서비스 같은 것을 이용하며 선택권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상위 1% 남자들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들은 인생에서 선택권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려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애에서도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원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본인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준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죠. 연애, 사업, 인간관계 등 더 많은 선택권을 갖기 위해 자신의 세상을 넓혀 가능합니다. 상위 1% 남자들이 이용하는 프리미엄 소개팅 서비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 관계 형성에서 가치 교환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남자들은 인간관계를 단순히 감정적인 연결로만 바라보지 않아요. 물론 감정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보다 더 핵심이 되는 가치 교환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인간관계든 비즈니스든 결국 각자가 제공하는 가치 위에서 형성되며 서로가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 관계의 깊이와 지속성이 달라져요.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남자들을 보면 이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했는데요. 사업이든 협상이든 단순히 내가 원한다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들은 제품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요. 예를 들어 단순히 좋은 원두를 쓰는 카페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분위기, 공간의 편안함, 차별화된 경험까지 제공하는 브랜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죠. 남성 회원분들 중에도 직장에서 빠르게 승진하는 분들 보면 조직 내에서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업무를 잘하는 것을 넘어 조직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치를 전략적으로 어필하는 방식을 택하죠. 또한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및 후배들과도 서로 원하는 가치를 교환하는 태도를 보이며 신뢰를 구축합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승진 기회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트워킹에서도 단순히 인맥을 넓혀야 한다는 막연한 접근이 아니라 내가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본인의 전문성이나 자원을 활용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업가들은 단순히 투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하고 그에 맞춰 피칭 전략을 구성하죠. 이처럼 성공한 남자들은 단순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를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리는 다양한 곳에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조직에게 필요한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하고 그 가치에 맞는 월급과 교환하는 것이죠. 친구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서로에게 정서적인 만족감, 유대감 혹은 정보와 같은 기회를 제공받는 등 각자가 원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베풀거나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를 만들지 않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춥니다. 상대방이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인간관계를 깊게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원칙은 연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는데요.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나는 이런 여자가 좋아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애를 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가치를 내가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는 착하고 다정한 여성을 원하고 어떤 남자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여성은 외적인 매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여성은 경제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수성가한 남자분들 중 키가 작은 분들은 자신의 키가 작은 것을 인정하고 그 대신 상대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순히 키가 작으니 난 안 돼 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줄 수 있는 다른 매력에 집중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남성들은 세련된 스타일링과 깔끔한 외모 관리를 통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유머 감각과 대화 능력을 키워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였어요. 또한 격투기처럼 거친 운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나 남자다운 태도로 T라는 단점보다 훨씬 강한 매력을 어필하는 전략을 사용했죠. 내가 가진 단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가치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강점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연애에서도 가치 교환이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대에게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연애는 단순한 호감에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원하는 상대와 연애하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의 책임감을 원하는지, 안정적인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원하는지, 혹은 강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가진 남자에게 끌리는지에 따라 각자가 제공해야 될 가치가 달라지죠. 가치 교환이 잘 이루어질수록 관계는 더 만족스럽게 흘러가며 상대가 더욱더 함께하고 싶어지는 연결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 깊숙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이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성공한 남자들은 연애에서도 소유가 아니라 교환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남자들은 여자를 소유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공한 남자들은 상대가 스스로 머물고 싶게 만드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죠. 즉, 강요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내가 이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니 너도 함께하고 싶지 않겠어? 라는 자연스러운 교환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소개팅 서비스는 이런 가치 교환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한 남녀가 만난 시스템입니다. 남성은 경제력을 제공하고 여성은 외적인 요소를 제공하며 서로 원하는 가치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결국 성공한 남자들은 이러한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여성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메타인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단순히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이 좋은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환경에서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난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고 있죠. 상위 1% 남자들은 본인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니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무리하게 승부를 보기보다 자신이 유리한 환경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포화된 시장에서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기보다 본인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단순히 높은 연봉을 쫓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빠르게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특정 업계를 선택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만 보거나 추상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상위 1% 남자들은 목표를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업을 할 때는 단순히 제품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가질 것인지, 경쟁자 대비 어떤 차별성을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이죠. 연봉을 올리고 싶다면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업계에서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같은 연차의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요. 이들은 단순하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무작정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단순히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닌데요. 사람들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특별한 차이점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리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말수가 적은 분들은 오히려 이를 단점으로 보지 않고 차별화된 강점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창한 말솜씨를 갖추는 것이 사회적 관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묵하면서 신뢰감을 주는 포지셔닝을 통해 오히려 더 큰 매력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죠. 말수가 적은 대신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표현하고 듣는 능력을 극대화해 대화 상대가 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죠. 엔지니어, 컨설턴트, 투자자 등 분석력이 중요한 직업에서는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낸다는 이미지가 오히려 신뢰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요. 연애에서도 과묵하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줄 아는 남자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죠. 결국 상위 1% 남자들은 본인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할지 고민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아무 곳에서나 경쟁을 하기보다 자신의 강점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서죠. 예를 들어 지적 매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단순한 술자리보다는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모임이나
관계나 네트워크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반면 외적인 매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첫인상이 중요한 자리에서 더 효과적으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능력들은 현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즉 메타인지가 높을 때 나올 수 있는 의사결정들이에요. 상위 1% 남자들은 자신만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 남들과 다른 경험을 쌓고 독창적인 취미를 가지며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가지 취미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거나 요리 자격증을 따는 등 자신의 매력을 더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활용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결국 이런 요소들이 남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부자가 되는 원리와 연애에서 성공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상위 1% 남자들은 선택지를 넓히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전략적인 태도를 가졌죠. 이는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설계하는 능력으로 이어져요. 연애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면 스스로의 가치를 키우고 기회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하죠. 연애는 결국 마케팅과 같아요. 좋은 제품이 저절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하듯, 연애에서도 상대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위 1% 남자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요. 그들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자신을 가장 매력적으로 포지셔닝하는 법을 압니다. 연애든 돈이든 핵심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유리한 선택지를 많이 확보하고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자가 되는 법이며 동시에 연애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